네, NH농협은행 2017년 6급 신규 직원 채용의 기업 분석 가이드를 맡은 인크루트의 대표 컨설턴트 구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께 기업 분석을 소개해드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농협은행을 소개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농협은행의 경영 이념, 그리고 최근 이슈, 그리고 농협은행을 바라보는 시각, 대외적인 시각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협은행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협은행의 소개입니다. 네, 농협은행은 100% 순수 국내 자본은행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은행들은 외국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농협은 특징적으로 100% 순수 국내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제적인 신용평가사에서 아주 높은 등급을 부여받을 만큼 굉장히 국제적 신용도를 자랑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농협은 협동조합형 은행으로 세계 9위에 이를 정도로 세계적인 협동조합은행입니다. 이 협동조합의 개념은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거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물자 등의 구매, 생산, 판매, 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협은 국내 최대의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은행은 5년 연속으로 사회공헌 1위 은행을 기록할 정도로 사회공헌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은 주요 정부기관과 시, 군, 금고의 94%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은 농협금융의 지점과 그리고 농협이라는 농업의 시너지 창출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권 최초로 오픈 API를 도입하는 등 핀테크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들도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농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협 상위의 개념인 농협중앙회 그리고 농협금융지주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농협은 먼저 2,700만 명에 이르는 농업인들이 출자를 해서 농협중앙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농협중앙회는 중앙본부가 있고요. 그리고 이 농협중앙회 산하에는 관계사와 계열사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농협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이고요. 그리고 2012년에는 금융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서 NH농협은행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농협금융지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협금융지주는 7개 자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자산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농협금융지주가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는 농협은행이 있고요. 그리고 보험과 증권, 보험에는 생명과 손해보험을 모두 다 소유하고 있고 증권은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해서 NH투자증권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출장소를 포함하면 1,400여 개에 이르는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농협은행의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농협 관련 법률인데요.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이 법의 제1조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농협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농협은행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은행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은행으로 설립되려는 취지 그리고 그 근거 조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근거는 동법의 161조 11 농협은행에서 다루고 있고요. 보시면 은행법에 의해서 은행 업무를 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용산업을 분리하여 농협은행을 설립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특수은행으로 분류가 되지만 그 전국 영업망을 통해서 시중은행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협동조합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융사업 분리를 통한 자유로운 경영활동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NH농협의 대외적 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농협금융지주의 자산 규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협금융지주의 자산 규모는 367조 원으로 우리나라 금융지주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주 산하에 있는 NH농협은행의 자산 규모는 248조 원으로 전체 은행 중에서 5위에 해당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경영 이념입니다.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농협은행의 비전은 사랑받는 1등 민족은행입니다. 이것을 농협은행이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미래상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고, 특징적으로 100% 민족은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굉장히 그 민족은행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농협은행의 인재상입니다. 사실 은행권 같은 경우는 인재상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은 차이는 있겠지만 그 대동소이함 속에서 농협만의 특징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중앙에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농협은행이라는 것 자체의 설립 취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농협은행의 핵심 가치입니다. 농협은행의 임직원의 사고와 행동 기준은 고객 본의, 혁신 추구, 성과 중심, 상호 신뢰입니다. 과거 농협은 농업 분야에 치중한 은행이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굉장히 발전이 저해되는 시중은행과 경쟁하기 어려운 은행이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지만, 농협은 지속적인 혁신 추구를 통해서 성과 중심형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핵심 가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짧은 시간으로 모든 농협에 대해서 다 살펴보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들을 두 가지를 권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참고 자료는 농협은행의 애뉴얼 리포트, 연차 보고서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016년 애뉴얼 리포트는 아직 발간이 되지 않아서 2015년도 자료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농협의 한국의 농협으로서 농협중앙회에서 한국의 농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자료들이고, 농협중앙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부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이슈입니다. 지금 농협은행의 농협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은행들의 세후 당기순이익을 비교하는 자료입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그리고 기업은행이 전국 단위 영업을 하는 농협의 경쟁자로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그렇죠. 확인을 하시면 농협의 당기순이익이 다른 은행과 비교해서 굉장히 저조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4개년을 살펴보면 타행 대비 매우 저조한 상황이고, 자산 규모가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BNK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농협은행은 이때까지 농업 관련 영업에서 연관 확장을 통해서 개인금융에 치중을 했었습니다. 근데 2012년 농협은행으로 출범한 이후로 기업금융을 확대하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크게 많이 했었는데요. 그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조선해운사에 굉장히 큰 많은 대출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조선해운 경기가 나빠지면서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시면 농협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농협은행의 이경섭 행장님께서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농심 마케팅,
3점인 전략 컨퍼런스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때까지 했었던 마케팅 활동 중에서 손익 목표 달성의 원년의 해로 0.1을 더한 전략 슬로건을 발표하셨는데요. 지난해 굉장히 농협이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더 영업과 마케팅에 더 집중할 것이라는, 그리고 또 인재를 채용할 때 그런 인재들을 채용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NH농협은행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실적인 장점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일과 여가의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직장, 그리고 시중은행 중 가장 편안한 분위기, 그리고 협동조합 모델이다 보니까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시중은행보다 낮다. 그리고 고위부터 말단까지 가릴 것 없이 가족적인 분위기다. 그리고 동종업계에서 가장 공기업스럽고, 네, 재밌는 표현이죠. 공기업스럽고 영업 압박이 덜한 은행이다. 그리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 또 적지 않은, 낮지 않은 월급, 그리고 호봉제까지 이런 장점을 보유한 은행으로서 굉장히 장점을 많이 보유한 은행으로 사람들은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단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이라 불렸던 농협은 이제 안녕. 진정한 영업맨을 원하는 회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이경섭 행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협은 사실 다른 시중은행 대비해서 영업 성과가 많이 뒤처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영업과 마케팅에 아까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리고 정년은 길지만 군대 문화, 네, 남초 지역이기도 하고요. 조직을 바꾸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행 대비 업무 강도가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가 갈수록 점점 타행을 따라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복지 좋고 급여가 좋다. 그러나 역시 은행이기 때문에 영업이 적성에 맞지 않다면 모두가 무용지물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은행원들의 애환이죠. 네, 많은 고객을 상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채용 공고를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채용 공고를 보시면 농협은 지역 단위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사 지원서 작성 1단계부터 지역을 명확하게 체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역 밀착 세일즈의 영향으로 지원서 단계부터 명확하게 기재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근무 경력과 농촌 및 사회봉사활동 이것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근무 이력들은 실제 근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농촌 및 사회봉사활동이 많은 지원자의 경우에는 농협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업무 적응 능력이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넣어뒀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협동조합론을 이수하였는지 아닌지 여부를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농협은행은 협동조합형 은행이기 때문에 농협의 설립 취지와 운영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협동조합론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 점 있으신 분들은 꼭 챙겨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공고 안내문을 보시면 6급, 초급 일반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지역별 영역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 단위로는 200명을 채용할 것으로 언론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단위를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전국의 경기, 서울부터 경남, 부산, 울산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 채용 수준별 초임 호봉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채용 공고에서 이런 내용을 밝히고 있는 은행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농협은 직급 체계가 7급, 6급, 그리고 6급 초급, 중견, 5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자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걸 사전적으로 여기 기재를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원 자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협은행은
지원 자격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열린 채용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어학 점수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공과 학점에도 제한이 없고요. 자, 사실 이 점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은행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면 외국인이 많이 오는 영업점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거의 방문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도서 지역에도 있고 농촌 지역에 많이 입주한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농협은행 입장에서는 어학점수 제한이 없다는 것, 물론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농협은행은 명백하게 어학점수 제한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응시지역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대사항은 농협에서 개최했던 여러 가지 공모전에 참여하셨던 그런 분들은 명백하게 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재지 지역 지원자, 이것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역시 병역 필도는 면제자에 한한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채용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차 전형, 2차 필기, 3차 면접 전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전형에서는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온라인 인적성을 작성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만 하고요. 2차 전형은 필기 전형입니다. 1차 때 온라인 인적성 평가가 그대로 2차에 또 한 번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직무 적성 평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신경 많이 쓰이시는 거죠. 네, NHAT라는 인적성 평가에서 농협 역시 NCS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3차 면접 전형은 집단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RP, 롤플레잉이라고 하는 RP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온라인 인적성 평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인적성 평가는 여러분들이 지원서를 완벽하게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소개서도 제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인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8시, 6시까지 꼭 온라인 인적성 평가에 응시를 하셔야만 합니다. 응시하지 않으시면 채용 전형이 진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차 전형 합격자 발표는 2월 말에 발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필기 전형은 5일 뒤인 3월 5일인 것으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형 합격자 발표는 3월 10일, 상당히 채용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차 전형 면접은 아직 일정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향후에 통보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 농협의 새로운 NCS 도입입니다. 이 NCS는 50문제 내외고요. 그리고 한 문제당 1분 이내의 시간에 풀어주셔야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후기도 있고 실제로 그 농협의 인적성 NCS 시험을 응시를 했던 친구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과거에 NHAT와 같은 문제보다는 금융 실무 관련 자료를 해석하는 이런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체감상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하고요. 기존의 NHAT형 문제는 비중이 굉장히 적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지만 서류를 잘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이 NCS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셔야만 합니다. 금융실무 관련 문제가 절대 다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금융실무 관련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었는지 좀 살펴보면 환율을 계산하는 문제, 어떤 그 펀드 적금, 그리고 이자율, 고객이 만기에 찾아가는 이자율의 계산, 그리고 납부하게 되는 세금 계산, 그리고 특징적으로 컴퓨터 문제인데요. 엑셀 함수식을 이런 그 결과값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를 입력해야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공통적인 의견은 기존의 NHAT 등 인적성 관련 문제집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게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시사 이슈에 대해서 신문을 꼭꼭 챙겨서 구독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학교든 인턴십이든 여러 가지 금융 실무와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 해보시는 시간을 갖는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온라인 인적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소요되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20분이 소요되는데 문항이 120여 문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온라인 인적성을 농협은행에서 평가하는 이 목적은 개인의 성향과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리고 지원자의 인성과 가치관, 동기, 흥미 등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이드는 평소 모습대로 솔직하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앞서 2차 전형에서 한 번 더 이 온라인 인적성을 보실 겁니다. 인적성을 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차 단계와 2차 단계의 인적성 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이 친구가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 굉장히 포장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소 모습대로 솔직하게 응답을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집단 면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집단 면접의 면접 인원은 5명에서 6명이 한 그룹으로 묶이고요. 그리고 5명의 면접관이 참여합니다. 자, 이 방식은 여러 명의 지원자 그리고 여러 명의 면접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다대다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요 시간은 5명, 6명이 한 그룹으로 묶이는데 50분 정도로 개인당 10분 내외가 할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질문 유형은 자기소개서를 검증하는 내용, 그리고 과거 경험에 대한 질문, 가치관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권장드리는 사항은 어떤 질문이건 답변 내용을 은행 직무와 연관지어서 설명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해당 경험이 좋은 은행원으로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은행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토대로 자신만의 스토리를 진솔하게 답변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그리고 농협은행의 인사 담당자 분들께서 정확하게 밝히셨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농협은행의 실제 면접에 참여했던 그런 지원자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입을 모아서 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다음으로는 RP 면접입니다. 네, 롤플레잉 면접이라고 하죠. 네. 이 RP 면접은 일종의 역할극입니다. 지원자는 금융 점포 내에서 창구 직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 은행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평가 목표는 마케팅과 세일즈 역량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 내용은 면접 시작 20분 전에 고지가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특이사항은 상품 세일즈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 현장에서 영업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블랙 컨슈머의 출현 상황에 대한 위기 대처 능력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민하게 이런 블랙 컨슈머가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준비하실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롤플레잉 면접에 제가 팁을 드리면 농협은행 및 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세일즈 방식에 대한 사전 탐색을 한번 해보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안내장을 얻어서 이것을 분석하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 인터넷 뱅킹을 보시면 실제 은행에서 세일즈하고 있는 상품 리스트와 그리고 상품 세부 명세들을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스마트 뱅킹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농협은행의 직급 체계와 초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급은 6급 계장부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채용공고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4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5급으로 진급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4급, 3급, 네, 마지막 최종적으로 부장까지 진급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준은 2015년 기준이기 때문에 농협은행에서 밝히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2017년이죠. 이 부분보다는 소폭 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농협은행의 기업 분석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인크루트의 대표 컨설턴트 구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